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웬만한 전원주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능평동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태제곡에 그 전에 신현동이 있고요. 신현동 바로 초입 부분에 능평동이 자리 잡아 있는데요. 자차로 한 10분만 가시면 분당에 율동공원이 있는 수도권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집은 총 3세대로 진행되는 단지형 주택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 40% 진행되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남향으로 됐고요. 대지는 78평, 도로 8평 정도 넘어가고요. 건평이 60평에 달하는 능평동에 아주 잘 지어놓은 도시명 단독주택입니다. 건축 면적의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4개, 욕실 3개, 주방 2개로 진행이 되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향으로 진행되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6대 시공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상에 기존에 나왔을 때는 원래 12억이 넘는 매물이었는데요. 중간 부분에 9억 9천으로 분양하다가 오늘 제가 영상 보여드리는 이 시점 이후부터는 총 3세대 중 선착순으로 먼저 오시는 한 고객한테는 8억 9천으로 분양을 한다 하니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어 말씀드리자면 빨리 오시는 선착순 한 분한테는 8억 9천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치적인 호재도 분당권에 속해 있는 매물이라 꽤 괜찮은데요. 도보 10분 거리에 광역버스 정류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스 이용하시면 강남이나 종로, 서울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차로 7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준비되어 있고요. 자차로 10분 거리에 분당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로 20분 거리에 판교역, 그다음에 대형 병원, 백화점들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이 있는 지역은요, 그 악명 높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역이 벌어지는 신현리와 능평리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부분도 현장에 오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총 3세대가 오픈이 됐는데 예전 가격은 9억 9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빨리 오시는 분한테는 한 채만 8억 9천에 드리고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매물을 유심히 보시다 보면 각 층마다 아주 멋들어진 제품들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디스플레이에 있는 제품도 먼저 오신 선착순 한 분한테는 무상으로 기증을 하신다 하니까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 시세보다 1억 정도 디스카운트 된 상태에서 매물도 분양받으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고가의 고급스러운 DP 물건도 득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오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당 세대까지 오는 도로는요, 구간 조금 좁은 길도 있고 언덕도 있지만 어쨌든 상태는 쾌적한 상태로 해서 오늘 촬영하는 매물 앞까지 오게 되고요. 바로 앞에 공도 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습니다. 오늘 촬영 세대 바로 앞에 단지내 도로 부분이고요. 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 단지에 3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촬영할 것은 지금 보이시는 이 타입입니다. 안에 디스플레이도 다 되어 있고요. 벙커 주차장은 한 대 공간하고 잔디마당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근데 2가지 타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하고 맨 오른쪽에 벙커 주차장 2대가 갖춰진 타입이 있어요. 지금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잔디마당도 굉장히 큰데,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촬영하는 곳에 3개 세대 3타입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가격은 9억 9천에 진행이 됐는데요. 선착순으로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 채만 8억 9천으로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매물을 선택하시든 8억 9천의 매물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이따가 이 매물을 찍으실 때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면 정말 고가의 한 2천만 원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 디스플레이도 같이 기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양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먼저 오시는 분들이 세 채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8억 9천으로 책정이 됐고요. 거기에 보너스가 뭐냐면 2천만 원 가량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물품도 처음 선착순 오신 분한테 기증을 하겠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안을 다 둘러봤는데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매물은 잔디마당에 사실 조금 협소하고 벙커 주차장에 한 대 주차 가능한데, 저 오른쪽 부분에 있는 벙커 주차장이 큰 타입은요, 잔디마당 공간이 굉장히 크고, 물론 인조 잔디로 진행이 됐긴 했습니다만 공간이, 마당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대신 주방 공간이 살짝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실내 구조나 전체 방 구조는 다 동일한 타입으로 진행됐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면 원 가격에서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DP 용품을 또 득템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매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세대 벙커 주차장부터 보고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한 대 만들어져 있고요. 오버헤드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콘센트 양쪽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트렌치는 자연 구배를 줘서 밖으로 물이 흘러내리게끔 만들어 놓은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주차장 공간에서 본체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 외벽 한번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부분은 그레이 파벽으로 해서 꼼꼼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주차장 공간은 대리석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잔디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은 포천석 계단으로 해서 굽에 적당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오른쪽은 제가 벙커 주차장에서 올라온 계단 부분이고요. 바로 왼쪽 부분에 인조 잔디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부분, 그러니까 전실로 가는 부분은 자갈로 해서 포천석으로 해서 디딤석 공간 만들어 놓고요. 외부와의 경계는 큐블록을 해서 시공해 놓고요. 큐블록 밑에 부분에는 여러 관목들 식재하실 수 있는 식재 공간도 경계석 처리해놔서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소나무 두 그루가 기본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치 공간도 꼼꼼하고 견고하게 2층 발코니 테라스 공간의 밑부분을 활용해서 잘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방화문도 아주 두꺼운 방화문으로 해서 시스템 도어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실 공간인데요. 바닥은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해서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띄운 구조로 4단 신발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리성을 잘 만들어 놓고요. 키 큰 장으로 해서 천장 부분까지 신발 수납장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또 벤치도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위쪽 부분에 창호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문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화이트 프레임으로 해서 스윙 도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실 들어왔고요. 왼쪽엔 거실 공간, 오른쪽엔 부수적인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5m 만들어졌고요. 층고는 2.6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실 공간입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해 놓고요. 천장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도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직부등하고 라인 조명으로 해서 한껏 조명 상태 잘 만들어 놓고요. 오른쪽 아트홀 공간은 포세린 타일을 사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이면으로 해서 시공을 해놨는데요. 다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트홀 공간도 개방감 좋게 시원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소파홀 뒤쪽의 창호도 왼쪽에 있는 창호와 더불어서 굉장히 와이드한 창호로 만들어놔서 햇볕이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소파 쪽에서 비춰지는 주방 공간과 부수적인 공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 천장 부분에서 다이닝 공간을 지라 주방 공간 끝부분까지 라인 조명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서 이 조명에 많은 신경을 쏘는 모습 보여지고요. 펜던트 등도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잘 만들어 놓고요. 지금 6인 식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식구가 많은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4인 식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데가 전실이고요. 아직 안 보여드렸습니다. 1층 방 공간이 잠깐 보이고 1층 공용욕실 보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 보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다이닝 공간이고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데가 주방 공간인데요. 일반적으로 봐왔던 LDK 구조에 뻥 뚫린 듯한 주방 공간은 아니지만 일단 딱 보시기에도 상하부장이 굉장히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왼쪽 편으로 지금 보이시는 전면에 냉장고 공간 왼쪽 부분을 해서 수납장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하부장 개수가 많이 모자란 터라 아일랜드 식탁 윗부분에도 수납장 공간 많이 만들어 놨고요. 중간 부분에는 식기세척기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왼쪽 부분에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수납장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대편 공간에는 오른쪽에 총 5칸으로 해서 또 수납장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무릎 공간 만들어진 사람도 좌식하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의 인조대리석으로 해서 상판 와이드하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 3구 인덕션은 하츠 제품으로 만들어 놓고요. 스퀘어 후드 같은 경우는 큐브 후드로 시공된 하츠 제품 잘 설치해 놨습니다. 식기세척기 삼성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윗부분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끝부분에는 광폭의 와이드한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수전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살짝 아일랜드 식탁 근처로 해서 모자란 공간을 이쪽 부분으로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하단부에 밥솥 트레이, 전자레인지 트레이, 그 다음에 상부장 공간 보이고요. 중간 부분에 보이시는 세 칸은 냉장, 냉동, 그 다음 김치 냉장고 공간이고요. 위에 상부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서 기역자로 꺾어 들어가시면 주방 다용도 공간인데요. 이쪽 부분에는 방금 말씀드린 냉장고 공간과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상하부장 개수가 좀 모자라서 지정을 했던 그 아일랜드 식탁 부분의 어떤 그 수납장의 모자름을 이쪽 부분으로 좀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공간 맞은편에는 또 9칸으로 해서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을 좀 수납장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키 큰 장으로 해서 또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여드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수납 추가 공간 총 9칸으로 돼서 만들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빠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밑에 부분에도 총 4칸으로 해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소형 주방 가전들 놓으시면 좋을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고 창호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금 보시는 홈바 공간 바로 옆 공간에 주방 다용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다용도 공간 제가 들어와서 촬영해 봐드리고요. 왼쪽에 보시면 또 하부장 공간 만들어져 있고 애벌 빨래할 수 있는 보조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반대편에는 보일러실도 겸하고 있는데요. 귀뚜라미 보일러로 해서 1등급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에 워시타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습식으로 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을 넘어서 1층에 있는 방 공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2.5 그 다음에 3m로 해서 만들어진 1층 방 공간이고요.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진 방이고요. 아이들 공부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벽체는 도장으로 해서 마무리됐고요. 천장 부분도 감각 있게 직간접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맨 오른쪽 부분에는 세로 픽스창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 코너창 준비되어 있는데 한쪽 부분은 개방이 안 되고요. 왼쪽 부분에는 오픈이 돼서 외부 공기 유입하시는데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화이트 톤의 깔끔한 느낌으로 해서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1층의 오른쪽 편 첫 방입니다. 1층 첫 방을 나가시게 되면 바로 왼쪽 공간에는 1층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포세닌 타일로 시공해 놓고요. 좀 보이고요. 위에 흰펠 환풍기까지 화장실 천장임에도 불구하고 감각 있게 잘 만들어 놓은 모습 보이고요. 파티션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셨을 땐 잘 모르겠지만 파우더룸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터치볼, 카운트형 세면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부분은 멀바우 계단으로 해서 잘 설치되어 있고요. 구배도 완만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르신이나 아이들 이동하시기에도 편한 것 같습니다. 계단 옆부분의 핸드레일도 견고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2층 공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공간 올라왔고요. 올라오시자마자 오른쪽, 그러니까 등을 지고 오른쪽 부분에 방 한 곳과 2층 욕실, 왼쪽에 발코니 테라스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제 뒷부분에는 이렇게 2층에 마스터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와이드하고 감각 있게 만들어 놓은 2층 마스터룸 공간인데요. 가로 세로 4m 4m, 그다음 층고 2.6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진 마스터룸 공간입니다. 왼쪽이 제가 들어온 계단 부분이고요. 자, 마스터룸 공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봐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눈에 띄시는 것은 가로로 만들어진 정말 와이드하고 개방감 좋은 가로 창호 잘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도 적절한 위치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호는 LX 하우스 제품으로 만들어졌고요. 침대 헤드홀 공간도 투톤으로 나눠놔서 아랫부분에는 베이지색 템버보드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고요. 위에 부분에는 베이지색 또 벽지, 포인트 벽지를 써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고급스러우면서 아늑한 느낌의 침실 공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입구 부분에서 다시 반대편 공간 비춰봐 드리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침대월 부분 오른쪽 편에는 의상실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 헤드홀 공간 보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공간 나눔을 위해서 격벽 시공해 놓고 바로 오른쪽 부분에 아주 럭셔리한 파우더룸 공간 준비해 놨습니다. 위에 3칸의 수납 공간 만들어졌고요. LED가 첨부된 거울 준비해 놓고요. 바닥 부분에는 또 수납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만들어 놓은 파우더룸 공간이고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지금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오른쪽에 파우더룸 공간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수납 공간 중에 또 하나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다 수납 공간인데 이쪽 부분에는 또 특별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스템장 팬트리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적지 않은 사이즈로 잘 만들어 놓은 팬트리룸 공간이 이 드레스룸 공간에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나머지 시스템장 안쪽은 넓고 깊게 수납량 좋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끝쪽으로 가시게 되면 포켓 도어로 숨겨진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안방에 부속된 욕실 공간입니다. 안방 욕실답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수납장 하단 부분에는 뒷그릴로 해서 컬러 패턴 달리 만들어 놓고요. 인조 대리석이긴 하지만 정말 예쁜 상판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도 두 내분이 쓰실 수 있게 두 군데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나 거울도 두 군데로 해서 터치 거울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샤워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골드 포인트 수전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해바라기 수전 준비되어 있고 일반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 흰펠 환풍기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중형 욕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호텔 느낌 나게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로 해서 잘 만들어 놓은 욕실 공간이고요. 크기도 적당하고 와이드하게 잘 만들어 놔서 역시 안방에 부속되어 있는 욕실답게 잘 시공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안방 공간을 나가서 다른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부분에 테라스 발코니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 공간 왼쪽 부분에는 또 픽스 창이 준비되어 있어서 문을 닫고 계시더라도 외부 빛이 내부로 잘 들어오게 또 시공해 놨습니다. 테라스 공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 나왔고요. 위에 부분 보시면 포치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등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니은자 구조로 해서 테라스 공간은 만들어졌고요. 아주 직사각형의 활용도는 기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지만 작은 파라솔이나 썬룸, 그 다음에 1인용 베드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테라스 공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큐블럭을 꼼꼼히 잘 시공해 놔서 외부에서 이 테라스 공간이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시크릿하게 막아지는 것 같고요. 이 테라스 공간에서 보여지는 주변 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흐려서요. 전체적인 어떤 뷰가 시원하고 깔끔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테라스 발코니 들어왔고요. 이제 2층의 마지막 남은 공간이 2층 방과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 공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크기는 아니지만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변기 시공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수전, 흰펜 환풍기, 그다음에 가로 거울과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습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2층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방금 보셨던 공용욕실 왼쪽 부분에 2층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4m, 3m 만들어졌고요. 발효솔 직부 등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벽체는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간접 조명으로 천장도 한껏 멋내놓고요. 1층 방과 동일하게 코너 창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은 개방창이 아니고요. 왼쪽 부분만 오픈 가능한 창으로 만들어졌고요. 1층 오른쪽 방과 동일한 뷰로 확인할 수 있는 주변 경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방 컨셉은 아이들 방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놨습니다. 3층 공간 올라왔고요. 계단 역시 완만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3층 공간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은 보조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풀세트로 갖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싱크본하고 일부 인덕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드나 덕트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싱크본 윗부분의 창호는 개방창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 뒤에 있는 창호와 지금 보이시는 창문 열어놓으시면 환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부장 개수도 충분하고요. 오른쪽에 또 템버보드 시공을 해놔서 전체적으로 아주 미니 주방이지만 실속 있게 잘 만들어 놓은 3층 미니 주방 공간입니다. 방금 보신 주방 공간에서 살짝 고개만 돌리시면 와이드한 발코니 테라스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고요. 이 정면에 있는 공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4m, 가로 5.5m에 달하는 정말 와이드하게 만들어 놓은 3층 멀티룸 공간입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정말 고가의 그 리클라이닝 이 소파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정말 힐링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실링팬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쇼파홀 공간도 정말 와이드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오른쪽에 또 발코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가보도록 하겠고요. 창호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이시는 세로 픽스 창, 그 다음에 지금 1, 2층과 동일한 타입으로 만들어진 코너 창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인 식탁을 준비해 놨는데요. 코너 창과 더불어서 굉장히 식사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가족들끼리 담소 나누시거나 맛있는 거 드실 때 정말 이용하시면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들어온 출입구고요. 이쪽 부분에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자 공간으로 만들어진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고요. 철제 프레임으로 해서 강화유리 시공을 해놨는데 미스트 처리돼서 외부에서 안쪽은 보지 못하게끔 잘 만들어 놓고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다세대 주택들이 많아서 바로 옆 공간에서 이렇게 고개만 싹 내밀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이쪽 매물이 마음에 드신다 하면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외부 수전은 그렇다 쳐도 추가적인 콘센트는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등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발코니 테라스 공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엄청 큰 발코니 테라스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방금 재봤더니 5m, 6m 정도 나오는 크기로 해서 발코니 테라스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 너머로 보이는 부분은 능평동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외벽 등은 두 군데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자연구배 줘서 살짝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트렌치는 오른쪽 부분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전용이 허락이 된다면 썬룸이나 파고라 설치해 놓으시면 정말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의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계획관리 40%의 총 3세대로 진행되는 대지 78평, 건평 60평에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 놓은 단독주택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진행이 되고요. 남향으로 아주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다 해소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주시 이렇게 북내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요. 힐링스러운 매물 촬영 나오게 되었는데요. 무려 벽 전체를 이 황토벽돌로 해서 꼼꼼히 시공된 그런 매물입니다.
집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황토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지는 210평에 지어졌고요. 알당 180평입니다. 전용 공간은 54평 나오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개별 정화조, 개별 LPG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 부분에 경량철골을 배치를 하고 양쪽으로 해서 황토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시공된 그런 집입니다. 보존관리 지역에 건폐율 20%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위치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 바로 뒷마당에 복미산 등산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떤 행정 업무 보시려 하면 반경 2km 안에 준비되어 있는 북내면 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주 IC 같은 경우는 자차로 10km 위치해 있고요. 여주역도 6km,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여주시청이 5km 위치에 준비되어 있고요. 학군 같은 경우는 오학초, 북내초, 여광고, 여주초가 반경 5km에서 8km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실 때 유심히 봐주실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외벽을 아주 힐링스러운 황토벽돌로 해서 아주 견고히 시공해 놓은 모습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 하나의 공간은요, 아주 고풍스럽고 멋있게 가꿔놓은 잔디마당 공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 건축주께서 원가와 감가되는 금액을 생각하셔서 최소한 많이 깎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6억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오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오늘 세대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두 개의 원형 교차로 중간 부분에 매물이 준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양방향으로 오시더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단지 내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세대 그 담쪽 보여지고 있는데 보강토 두꺼운 걸로 해서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그 세대 안에 잔디마당에 심어져 있는 관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총 3개의 세대로 형성된 단지고요. 단지 내 도로는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 노변에 주차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이 왼쪽에 이 매물인데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차 한 대 주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주차 하나 하시고 세대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주차 박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잔디마당 공간이 엄청 크네요. 반을 나눠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잔디마당으로 해놨는데 제가 건축주님한테 여쭤봤더니 모 병원 원장님께서 살고 계신다 합니다.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놓은 집이고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지금 이제 방금 보신 큰 잔디마당 큰 매물하고 요건 이제 주인께서 살고 계시고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이 매물입니다. 잔디마당 초입 부분에는 석재로 해서 디딤석 공간 만들어 놓고요. 외등 같은 경우는 총 3개가 초입 부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잔디마당 공간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주차 박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카포트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 비는 막아줄 수 있지만 개방된 상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 박스 오른쪽 편에는 1.5m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공간이 있고요. 이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뒷부분에도 1m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충분히 옆 세대와 간격 떨어져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벽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천연 황토로 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그 외벽만 이렇게 파벽같이 씌운 게 아니라 황토 벽돌로 해서 시공을 해 놓으셨다 합니다. 그 부분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포트 공간에서 다시 잔디마당 공간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마당의 가드닝을 정말 좀 신경 써서 해 놓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잔디마당을 바라보는 그 안방 1층에 방이 있는 부분 벽체 부분에는 또 이렇게 벤치를 추가적으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바닥 부분에는 콩자갈과 원석으로 해서 이렇게 또 경계석 부분 발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잔디마당 초입 부분에는 석재 디딤석으로 해서 십자 형태로 해서 곳곳으로 가실 수 있게 디딤석 처리 잘 만들어 놓고요.
잔디바닥에 정말 많은 식재들을 심어 놓으신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천연 바위로 해서 벤치같이 만들어 놓은 모습도 굉장히 색다릅니다. 아주 세련되진 않았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도록 잔디바닥 공간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담소 나누실 수 있는 누각으로 된 정자도 잘 시공해 놓으셨고요. 제가 잔디바닥에 있는 정자에 앉아서 주변 한번 전체적으로 찍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 부분 보이고요. 제가 잔디바닥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비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앉아 있었던 정자 보이고요. 자, 이제 건물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촬영했던 다른 집들보다 잔디바닥 공간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외벽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토 벽돌로 해서 천연 황토 벽돌로 해서 아주 꼼꼼히 잘 만들어 놓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싱글로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잔디바닥 공간과 외벽에 햇볕이 많이 쏘이고 있는데요, 향은 남동향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부동 수전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주차 박스 보이고요. 중간 부분은 벤치, 전실 올라가는 공간은 포천석으로 해서 계단 3계단 만들어졌고요. 왼쪽에 목재로 해서 데크 공간, 기역자 공간으로 해서 세대 오른쪽 편까지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호도 외부 창 4곳으로 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사실 요즘 나오는 여러 집들처럼 유니크하고 세련되어 있는 그런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기반이 황토벽돌로 이 베이스를 만든 집이라 살짝 좀 투박하더라도 매물의 특성이라 생각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함이 느껴지진 않지만 실용적으로 해서 포치 공간 만들어 놓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방화문은 아니고요, 일반 도어로 현관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관문 이 전실 공간 왼쪽 부분에 보시면 수동으로 작동 가능한 어닝도 설치해 놨네요.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 역시 황토벽돌로 해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빼곡히 잘 만들어 놓고요. 부분 중문 틀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로 해서 시공해 놓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신발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입주시까지 해주신다니까요.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은 삼연동으로 해서 목재로 해서 시공해 놨습니다. 전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거실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4m 만들어졌고요. 층고는 6m에 달한 아주 와이드한 거실 공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호 부분을 조금 더 와이드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살짝 듭니다. 창호는 영림 제품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1층의 거실 창호고요. 2층에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창이 양쪽으로 해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튼튼하게 보이는 거실 천장은요, 한옥의 기반을 잡고 만든 대들보로 해서 시공해 놓으셨다 합니다. 슈퍼홀 공간 역시 황토벽돌로 해서 전체 채워놓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2층 공간입니다. 한쪽 면에는 터닝 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나가게 되면 그 전면부에 있던 그 목재 데크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끝부분에서 비춰봐 드립니다. 위에 2층 공간 보이고요. 자, 1층 나머지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전실 공간이고요. 맨 오른쪽에 1층 방이 있고요. 1층 욕실, 그 다음에 계단 부분 보이고요. 계단 옆에는 계단 및 창고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주방인데요, 주방 가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것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방 가구도 추가 시공되니까요,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1층 방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방 출입구인데요,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문이 아니고 예전에 그 종이 창호 같은 느낌으로 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종이 창호는 아니고요, 아크릴로 해서 정말 깜짝같이 옛날 그 창호 느낌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로 세로 3m 나오고요. 층고는 2.6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1층 방 공간입니다. 역시나 이곳도 벽체는 다 황토벽돌로, 천연 황토벽돌로 해서 다 시공해 놓고요.
창호는 잔디마당 초입 부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층 방 보셨고요. 나머지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자마자 왼쪽엔 거실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구성 같은 경우는 세면대, 변기, 수납함, 거울, 수전하고요. 코너 선반, 천장은 편백나무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든 방 공간이나 거실 공간에 에어컨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단 밑 공간에는 창고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절용품이나 청소용품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센서 등 준비되어 있고요. 크기는 1평 반 정도 되는 크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은 가로 세로 3.5 정도 나오고요. 층고는 동일하고요. 오른쪽에 펜던트 등 있는 부분이 다이닝 공간이고, 지금 기역자로 해서 주방 위에 부분에 조명이 붙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기역자나 아니면 디귿자 주방 공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방 가구는 추가적으로 시공이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픽스창이 보이는 부분에 그 주방 싱크볼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냉장고 공간일 것 같고요. 위에 부분 보시면 지금 튜브 같은 거 보이는 부분이 그 후드에서 나오는 공기 외부로 나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방금 보신 주방 공간 왼쪽 부분에는 주방 다용도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용도 공간까지도 전체를 보시면 그 황토벽돌로 해서 다 감싸놨네요. 외부로 나가는 터닝도어나 출입구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조금 길다란 형식으로 해서 넉넉한 크기로 만들어진 주방 다용도 공간이고요. 보시다시피 수전,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수전도 준비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2곳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정 부분은 편백나무로 해서 만들어 놓고요. 환기창과 채광창은 큼지막하게 오른쪽 부분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방 다용도 공간 보셨고요. 방금 보신 주방 공간이고요. 1층에 방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의 실질적인 안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역시 아까 보셨던 그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문 만들어 놓고요. 가로 세로 3.5, 4m로 해서 만들어진 1층 안방 공간입니다. 층고는 동일하고요. 천장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편백나무 부분으로 해서 삥 돌려놓은 모습도 보여지고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하얀 벽체들만 보시다가 이 브라운색 그 황토벽돌로 된 벽체를 보시니까 살짝 어두운 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조명은 조금 더 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상호는 세대 옆부분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1층 안방이다 보니까요. 욕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잘하신 것 같아요. 1층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 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 다음에 수납함, 거울, 천장은 동일한 컨셉으로 만들어졌고요. 샤워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환풍기, 환기창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안방 욕실이라서 조금 구색이 다른 것보다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1층 공간 다 촬영 마쳤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에어컨들이 없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황토를 베이스로 만든 집칠구 공간 같은 경우도 많이 잘 빼놓긴 했지만 기반설이 살짝 모자르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공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부도 구배를 낮고 넓게 잘 만들어 놔서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다닐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2층 올라왔습니다. 2층 올라오는 계단 부분도 공간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만들어 오셨는데요. 양쪽으로 해서는 황토벽돌, 그다음에 천장 부분은 이 편백나무로 해서 잘 감싸놨습니다. 이 편백나무 얘기 제가 들으니까요. 양질의 편백나무를 구하시기 위해서 전주에서 이 공수에서 직접 만드셨다 합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넓고 깊게 완만하게 만들어 놓은 계단 공간이고요. 올라오시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또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 자, 보이드형 복층으로 해서 2층에서 1층 거실 공간하고 잔디마당 공간도 다 보이고요. 또 천창을 준비해놔서 외부 잔디마당 공간도 잘 보여지고요. 아주 와이드하고 시원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실 공간이 2층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한옥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에 두꺼운 대들보를 만들고 양쪽으로 해서 정말 한옥의 천장을 보는 것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공간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단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건축주님한테 여쭤봤더니 일단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황토벽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한 10cm 정도 됩니다. 황토벽돌을 양쪽으로 만들고요.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이제 경랑철골 골조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골조 부분에 여러 방식으로 해서 단열에 굉장히 신경 쓰게 시공을 해 놓으셨다 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층의 거실 공간, 방금 보신 협탁 공간 있고요. 오른쪽에 또 복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폭 같은 경우는 아주 넓지 않아서 작은 의자 2개 놓으시고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은 나올 것 같고요. 등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목재로 해서 펜스 만들어 놓고요. 전체적인 거실 공간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실 등 너머로 보이는 천창은 이 잔디마당 공간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매물은 2층에도 방이 2군데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3m, 4m 만들어졌고요. 창호 부분은 세대 뒤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킹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넉넉한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한쪽 부분에는 또 보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실도 겸하고 있고요. 창고 공간, 그 다음에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장은 편백나무로 만들어졌고요.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로 만들어졌습니다. 습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적지 않은 크기로 잘 만들어진 2층 방에 부속된 보일러실인데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서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2층 공용욕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공용욕실 공간이고요. 직사각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변기 있고요. 세면대, 수납함, 거울, 샤워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창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역시 편백나무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2층 마지막 방 공간입니다. 가로 4m, 세로 2.5m로 만들어졌고요. 좀 길다랗게 만들어진 방입니다. 전체적인 벽체나 천장 모든 부분은 기존에 봐오셨던 방이랑 동일하고요. 창호 부분은 세대 오른쪽 편으로 해서 그 공도 쪽으로 만들어진 창호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의 창호는 거실 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거실 보기 전에 2층에 있는 그 복도 공간과 맞물려 있고요. 거실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래서 여주시 북내면 대지 210평, 알땅 180평, 전용 공간 54평 나오는 상수도 개별 정화조 개별 LPG로 진행되는 황토 벽돌로 멋있게 지은 집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실 매물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성복동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전체 단지는 30세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근처 3세대에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3층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반설 같은 경우는 LPG 벌크에 앞으로 도시가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지는 68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56평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요, 이 집을 기존의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초반부에는 8억 9천에 나왔고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8억 1천에 나왔었고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7억 후반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양가를 공지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관계자분들이나 여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튜브 선상에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꽉 찬 7억 후반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2km, 그 다음에 중학교 1.4km고요. 고등학교 1.2km 위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형 병원과 마트, 은행은 1.5km 이내에서 다 일보실 수 있고요. 직행버스 정류장은 900m, 신분당선인 성복역은 2.8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수지 IC도 1.5km 위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오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에 제가 서 있고요. 단지 내 도로 폭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양쪽으로 해서 3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90세대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요 부분만 해서 총 한 6세대 준비가 되어 있다 하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세대가 벙커 주차장 타입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 벙커 주차장이고요. 지금 보시면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 공간하고 2대 주차할 수 있는 실선 준비되어 있고요. 안에 뭐 특별한 내벽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벙커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헤드는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추가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평이 나옵니다. 주차장 공간이. 그래서 실내가 총 41평이 나와서 도합 건축 면적이 56평에 달하는 그런 매물이고요. 기왕 하시는 거 주차장 내벽도 조금 깔끔하게 이쁘게 해 놓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층고 같은 경우는 일반 SUV나 승용차들 다 주차하실 수 있게 넉넉하게 만들어졌고요. 전기 콘센트 만들어져 있고요. 수전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넓게 구배 완만하게 화강암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고요. 미니 대문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잔디마당 공간이 보이는데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곳은 전실 입구고요. 오른쪽에 목재 데크 테라스 보이고요. 거실 창호 보이고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이제 외부 수전, 부동 수전 만들어져 있고 잔디마당 공간이 이렇게 와이드하고 크진 않지만 전원 생활의 어떤 묘미를 느끼시기에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오른쪽에 큐블록도 견고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오시면 보실 건데요.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왼쪽 편에 벌크 LPG 통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어떤 LPG 통이라 그런 시설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의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변 경관의 모습은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찍어봐 드리고요. 벽면 쪽에서 찍어봐 드리는데요. 나름 뻥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건물 외벽 좀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의 메인은 그레이 파벽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요. 한쪽 벽면이나 모서리는 테라코 스톤 코트로 해서 만들어 놓고 지붕은 평슬랍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우수관은 한 곳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부동수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방부목으로 해서 거실 창호 앞부분에 설치해 놓으셨는데 좀 색깔이 변한 것 같아서 오일스테인 한번 간단하게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창호 윗부분에는 또 포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징크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거실 창호 공간이고요. 코너 도시게 되면 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위에 부분에 포치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방화문은 화이트 도어로 해서 시스템 도어로 해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은 키 큰 장으로 해서 삼연동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에 띄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스타일 체크하실 수 있는 거울 하나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은 목재로 해서 삼연동으로 망임 유리가 첨부된 제품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전실 보이시고요. 제가 이제 거실 공간 들어왔어요. 거실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오른쪽에 잔디마당 공간까지 비춰지는데 지금 거실 공간 설명드리기 전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 보여드리고 이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들어와서 바로 왼쪽 부분에 출입구 하나가 철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쪽 공간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공간 제가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길다랗게 만들어진 주방 다용도 공간과 연계가 되어 있는 썬큰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촬영하는 매물은 2층 높이에서 1층 바닥까지 아주 깊게 만들어진 썬큰 공간인데요. 제가 방금 들어왔던 출입구가 이 부분이고요. 바로 전실 앞 출입구겠죠. 바로 조금만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또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이쪽 공간은 주방 다용도 공간과 연계되어 있는 출입구입니다. 쓰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알차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일 것 같고요. 전실의 옆 공간 보셨고요. 이제 거실 공간 설명해 드릴 때입니다. 지금 거실에 아트홀 공간 보이고요.
거실 창호 보이고요. 왼쪽 부분에 주방 공간 보이는데 굉장히 와이드하고 길게 만들어진 거실 공간입니다. 사이즈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트홀 공간에서 주방 초입 부분까지는 6.4m 정도 나오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실 창호에서 왼쪽 욕실 공간 초입 부분까지는 5m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넓고 개방감 좋게 만들어진 거실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곳이 전실 공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아트홀 공간인데요. 아트홀의 색깔 패턴 달리해서 조금 독특하게 만들어 놓고요. 양쪽으로 해서 세로 픽스 창을 준비해 놔서 현관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직부등 설치되어 있고요. 바리솔 조명 설치해 놓고요. 천장은 평평하게 마감을 줬는데요. 사이드 부분에 마이너스 몰딩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메인 창호 같은 경우는 이중 창으로 해서 틴팅 처리가 된 창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고요. 거실 공간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도어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짐작하셨겠지만 계단 밑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안 나오고요. 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스프레이건 준비되어 있고요. 계단 밑 공간으로 해서 살짝 경사진 모습 보이지고요. 환기창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엔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그다음에 카운트형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이닝과 주방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펜던트 등 보이는 곳이 주방 공간인데요. 4인 식탁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식사하시면서 외부 보실 수 있게 또 픽스창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LDK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주방 공간 만들어졌고요. 디귿자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하부장 개수 충분한 것 같고요. 왼쪽에 냉장고 박스 하나 보이고요. 옆 공간에는 추가적인 냉장고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냉장고 박스 주변에도 수납장 공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솥 트레이와 전자레인지 트레이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미드웨이 부분도 폴리싱 느낌 나는 타일 시공을 해 놓으셔서 오염에 강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상부 인덕션하고 후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와이드한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수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싱크볼 위에 부분에는 가로 픽스창, 오픈 가능한 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 밑 공간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잔진들 놓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보이고요. 주방 다용도 공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도어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 다용도 공간이지만 보일러실도 겸하고 있어서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만들어져 있고요. 왼쪽에 지금 철문을 열고 나가게 된다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그 썬큰 공간, 저쪽 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습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독특하게 샤워 수전이 하나 붙어 있고요. 지금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냉장고 뒷부분에 레몬수 수도꼭지가 보이니까요.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지금 비춰봐드리는 그 부분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오른쪽에 또 하나의 철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공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썬큰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래서 1층 공간 다 보셨고요. 오른쪽에 계단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외부 창호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해서 핸드레일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 올라왔고요. 첫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3.6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층고는 2.5 정도 나옵니다. 메인 창호 오른쪽 부분에는 1층의 거실 공간과 그 아트홀 공간과 동일한 타입으로 해서 양쪽에 세로 픽스 창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삼성 제품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벽체 같은 경우는 다 실크 벽체로 만들었고요. 바닥은 강마루. 이쪽 창문에서 바라보는 뷰도요. 그 뻥 뚫린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시원한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들어왔던 출입구고 왼쪽에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좁은 폭의 빌트인장이라면 3칸, 와이드한 광폭의 그 수납 공간이라면 2칸으로 해서 빌트인장들 추가적으로 시공하시면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2층 첫 방 보셨고요. 두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2층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해서 호텔식 느낌 나게 잘 만들어 놓은 2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스프레이건 준비되어 있고요. 변기, 반다리 세면대, 거울 수납함, 그 다음에 샤워 부스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수전 두 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형 욕조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창과 환풍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긴 듯하지만 넓은 크기를 해서 잘 만들어진 2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욕실 공간 보셨고요. 2층 마지막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3, 세로 3.3으로 해서 만들어진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만들어졌고요. 방금 보셨던 첫 방과 틀리 발코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1층 잔디마당에서 보셨던 뻥 뚫린 뷰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고요. 큐블럭으로 해서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위에 공간에는 포치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 공간의 출입구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3층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방 한 곳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방입니다. 가로 3.6, 세로 3.6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방 공간 다시 설명드리면요. 왼쪽에 출입구, 그 다음에 엄청 큰 발코니 테라스로 나가는 창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부분 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창호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면 창으로 만들어진 방이고요. 이쪽 창호의 뷰는 1층 그 잔디마당 공간과 나머지 층에서 보셨던 그 뻥 뚫린 뷰 쪽으로 해서 창호 만들어져 있고요. 방에 부속된 화장실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스프레이건 준비되어 있고 반다리 세면대, 젠다이 선반 시공해 놓고요. 거울 수납함, 샤워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환기창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은 습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은 욕실 공간이 3층 방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창호와 이쪽 창호를 열어놓으면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큰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4m 정도 나오는 공간으로 해서 견고하게 큐블록으로 설치해 놓은 발코니 테라스 공간입니다. 벽부등 시공되어 있고요.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왼쪽 부분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큐블럭 너머 뒷부분은 완전 습세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편 공간에는 막힘없이 뚫어진 뻥들을 보여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래서 용인시 성복동 대지 68평에 건축 면적 56평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7억 후반대 매물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축된 단독주택 시장에 맞춰서 가격을 많이 디스카운트 시켜놨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보시고 절충이 가능하시다면 떨어진 가격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